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단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하는 작은 습관이 뭐 그리 대수겠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일 뿐이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바로 그 사소한 아침 습관이 뇌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몇 년 뒤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물 한 잔입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담배입니까? 아니면 급하게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첫 행동, 이 건강의 방향을 크게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은 정신을 맑게 해준다. 네,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카페인을 들이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고 혈관벽이 긴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 커피는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매일 반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아침 습관과 뇌경색 위험을 3배까지 끌어올리는 나쁜 습관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보호 습관과 3가지 위험 습관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생활 속의 차이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살리고 나아가 삶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와 담배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제가 차분히 설명드린 것이 바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반복이 결국 큰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의학자들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아침 커피가 혈관에 이롭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산화 성분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복 상태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혈관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물 한 잔입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건강 정보를 더 가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혈관 건강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을 손에 넣으실 겁니다.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긴장을 푸시고 그러나 귀는 바짝 열어주세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의 사례, 학문적 논쟁, 그리고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든 인생의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꾸고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멀리 밀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마시십니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커피나 차를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것도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직후에 우리 몸은 마치 밤새 마른 땅처럼 수분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최소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기상 후 곧바로 카페인 음료나 짠 음식을 먹으면 탈수는 더 심해지고 혈액은 더욱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지고 작은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뇌졸중의 전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한 잔은 이 모든 위험을 부드럽게 씻어내 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아침에 물 300ml를 마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물을 마신 그룹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액 점도가 낮아지며 뇌혈류가 원활히 흐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지 않은 그룹은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운 물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차가운 물은 위장과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이는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몸을 깨워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꿨습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였지요. 단 2주 만에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 수치가 10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힘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약보다도 더 고마운 습관이에요. 물론 학계에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침 물 마시기의 효과가 과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시간대보다는 총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상 경험상 아침물 한 잔이 노인 환자들의 어지럼증, 두통, 변비를 완화시키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드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들, 건강 수명 연장의 비결로 꼽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샤파나라 부르며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혈의 흐름을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의학의 연구와 고대 지혜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 우리는 습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커피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겠습니까?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혈관을 지켜주고 하루를 맑게 열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침대 옆에 작은 컵을 하나 올려두시길 권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컵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아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햇빛은 피부에 해롭다라고만 생각하며 창문을 꼭 닫고 집 안에 머물곤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 햇살은 우리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값진 선물입니다. 단 몇 분만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고 이는 뼈 건강뿐 아니라 혈관 탄력과 뇌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지켜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히 흐르고 뇌세포가 충분히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작은 혈전에도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핀란드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겨울철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뇌졸중 발병률이 여름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비타민 D였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비타민 D가 떨어지고 이는 곧 혈관 건강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 햇빛에서 얻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세로토닌 분비까지 자극해 기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보충제 하나로는 얻기 어려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0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우울하고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햇빛을 쬐도록 권했지요. 불과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기운을 주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약보다 더 좋은 치료였어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햇빛 노출이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히입니다. 오전 9시 이전 자외선이 강하지 않을 때 10분 정도 팔과 얼굴에 햇빛을 받는 것은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히려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생활이 장기적으로 더 큰 뇌 건강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커튼을 닫은 채 어두운 방에서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단순한 차이지만 뇌혈관 건강에서는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서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햇빛을 마시는 그 몇 분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하루를 맑고 가볍게 열어줄 것입니다.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매일 아침 무료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내일 아침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에 무엇을 올리시나요? 혹시 빵 한 조각, 잼, 그리고 달콤한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게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혈관 건강과 뇌세포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까지 모두 단백질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밤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혈당이 안정되어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고 뇌졸중 위험도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압 변동성도 적어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달걀 흰자, 두부, 그리고 생선은 소화가 빠르고
고령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베이컨이나 가공 햄은 단백질이 많아 보여도 포화지방과 염분이 함께 들어있어 오히려 뇌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아침 단백질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침 단백질을 챙기지 않은 분들은 오전 내내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뇌 에너지를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을 과일 몇 조각으로만 드셨습니다. 피곤하고 어지럽다는 증상으로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혈당이 아침마다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걀 1개와 두부 조금을 아침에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피로감이 줄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제 뇌를 다시 깨워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삶아 두부와 함께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커피와 빵으로만 아침을 넘기시겠습니까?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작은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하루를 안정시키고 뇌경색의 위험을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일까요? 빵과 잼입니까? 아니면 뇌를 보호하는 단백질입니까?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 급히 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뇌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이 갑자기 치솟기 때문입니다. 단 몇 초 사이의 변화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면 중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세우면 혈액이 아래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지요. 대부분은 잠깐 어지럽고 많은 증상이지만 고령자의 경우 이때 뇌혈관이 버티지 못하면 혈전이 붓거나 작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강조합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 직후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95세 이상 노인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약 2.7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속도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기상 3단계라는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먼저 눈을 뜨고 손발을 움직인다. 옆으로 돌아 누워 몸을 풀어준다. 마지막에 천천히 앉아 숨을 고른 후 일어난다. 현대의학이 권장하는 원칙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현대과학과 맞닿아 있는 셈이지요. 물론 학계에는 이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상습관이 뇌졸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급하게 일어난 후 어지럼증, 실신, 쓰러짐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하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한 69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움직이다가 어지럼증으로 주저앉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상 3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아침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몸을 풀며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옆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지탱하며 천천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리듬을 되찾을 시간을 주고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몇 분의 천천함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고 하루를 맑고 안정되게 열어줍니다.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곧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커피 한 잔이 없으면 눈이 떠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 향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문제는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이 습관은 뇌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뇌졸중 위험을 2~3배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밤새 우리의 위장은 비워져 있고 혈액은 농도가 짙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고 혈압은 갑자기 상승합니다. 심장 박동도 빨라지면서 혈관벽에 강한 자극이 가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고령자에게는 이 순간이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혈관 사건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침 공복 커피를 매일 반복하는 고령층에서는 위험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사람들은 나는 오히려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혈압이 안정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카페인 대사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는 체질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만 얻고 끝나지만 분해가 느린 체질은 카페인이 오래 머물며 혈압과 심장 박동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같은 커피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적당한 커피는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마실 때입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은 식사와 함께 할 때 혈당을 완만하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들어가면 이 이로운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66세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 검사한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그 후 그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후에 커피를 즐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 후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문제였군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로 뇌혈관을 먼저 깨워주시겠습니까?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혈관을 긴장시키고 뇌졸중의 그림자를 불러옵니다. 만약 커피를 사랑하신다면 식사 후로 시간을 늦추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한 개피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많은 흡연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바로 그 한 모금이 뇌혈관에 치명적인 불씨를 던집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몸은 아침에 가장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순간 들어오는 담배 연기는 뇌와 혈관을 단숨에 공격합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7,000가지가 넘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첫 모금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며 혈관벽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미 탄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혈관은 이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담배는 낮이나 저녁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뇌졸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0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낮에는 줄였는데 아침에만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과 언어 장애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뇌 MRI 결과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는 결국 그날 이후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한 개피가 제 인생을 바꿀 뻔했습니다. 물론 흡연과 뇌졸중의 인과관계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아침 담배가 특별히 더 해로운가? 일부 연구자들은 하루 전체 흡연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임상 데이터는 아침 흡연이 특히 치명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침에는 혈액 점도가 높고 혈관이 아직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흡연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아침 흡연자들의 혈중 코틴인 니코틴 대사산물 농도가 같은 양을 낮에 피운 사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양을 피워도 아침에 흡연할 때 체내 흡수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몸이 가장 맑을 때 들어온 독소가 더 깊이 박히는 셈이지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커피와 함께 담배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공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뇌혈관의 운명을 가릅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침 첫 개피만큼은 피하지 않는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소중합니다. 아침 담배 한 모금이 그 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선택이 곧 건강한 뇌를 지켜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반찬은 무엇입니까? 김치, 젓갈, 국물 있는 찌개.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짠맛입니다. 나는 고혈압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침에 먹는 짠 음식은 누구에게나 뇌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혈액은 이미 끈적해져 있는데 여기에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약해진 뇌혈관은 작은 균열에도 버티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염분 섭취량이 끌 넘는 고령자의 뇌졸중 위험은 2.5배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은 세계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일본 북부 지역에서는 아침 된장국 문화 때문에 뇌졸중 발병률이 남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유전자임에도 아침 식사의 염분 차이가 건강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나트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륨과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 맞는 말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어느 정도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침 식탁에서는 이런 균형이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김치, 젓갈, 국물 반찬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결국 하루의 첫 순간부터 뇌혈관이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5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김치와 젓갈을 밥 위에 수북이 얹어 드셨습니다. 혈압은 늘 150 이상이었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김치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은 130으로 내려갔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상에서 김치양을 조금만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일 아침 밥상 위에 짠 김치를 그대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변화지만 뇌혈관은 그 차이를 크게 느낍니다. 아침에 짠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갈증과 피로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아침을 담백하게 시작하면 혈관이 편안해지고 뇌도 맑게 깨어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혈관은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아침 짠 음식을 줄이는 그 작은 용기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늦을까봐 허둥지둥 침대에서 뛰쳐나와 세수도 대충 하고 밥도 거른 차에 집을 나서진 않으십니까? 이런 서두름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몸은 여전히 안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천천히 올라와야 정상인데 갑자기 서두르며 움직이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으며 혈관벽은 강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때 이미 약해진 뇌혈관은 작은 균열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곧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역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서두르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급히 서둘렀다라는 환자의 말이 뇌경색 진단 직전 가장 흔히 기록된 생활 습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에 여유롭게 준비한 그룹과 서둘러 준비한 그룹의 혈압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서둘러 움직인 그룹은 혈압이 평균 25mg 이상 급상승한 반면 여유롭게 준비한 그룹은 안정적인 곡선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뇌혈관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침 서두름이 뇌졸중을 직접 일으킨다기보다는 이미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아침 스트레스와 급한 움직임이 발작의 방아쇠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67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항상 늦잠을 자고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뇌경색으로 한쪽 팔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5분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시간을 쫓아 허겁지겁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5분 일찍 일어나 여유롭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아침을 서둘러 시작하는 습관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혈관 건강을 갉아먹는 조용한 적입니다. 내일 아침 단 5분 일찍 일어나 천천히 준비해 보십시오. 이 작은 여유가 하루를 살리고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서두름보다 안전을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뇌경색을 겪은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72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었지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개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내 유일한 즐거움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서둘러 출근하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꼬였습니다. 아내의 놀란 눈빛 속에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습관이 평생을 바꿀 줄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옆에 앉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후회를 안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말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아침을 바꾸는 계기로 삼으시겠습니까?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배경에는 늘 오랫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모든 뇌경색을 습관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전, 환경, 다른 질환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험을 높이는 습관을 줄이면 발병 확률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뇌경색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왜 우리는 아프고 난 뒤에야 깨닫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커피와 담배로 하루를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 한 잔과 햇살, 단백질 음식,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기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뇌경색 생존자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만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현명하게 하루를 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습관이 얼마나 뇌혈관을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공복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아침 담배 대신 창문을 열고 깊은 숨 한 번, 짠 음식 대신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 그리고 서두름 대신 5분의 여유. 이 4가지 전환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은 확연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씩 교정한 고령자 그룹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아침 물 마시기, 햇빛 쬐기, 단백질 아침 식사, 천천히 기상하기. 단 4가지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83% 낮았습니다. 수십 년간 약을 먹는 것보다 강력한 효과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뇌과학자들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21일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3주 동안만 반복하면 뇌의 시냅스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여러분의 몸은 새 습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습관 형성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10일 만에, 또 어떤 분은 6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5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침은 김치 없으면 못 먹는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뇌 MRI에서 작은 허혈 흔적이 발견되자 충격을 받고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김치를 반으로 줄이고 두부와 달걀을 더했지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3주가 지나자 이제는 김치를 줄인 게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진에서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 습관을 바꾸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물 한 잔, 햇빛, 단백질, 천천히 움직임. 아주 단순한 선택이지만 뇌를 살리고 혈관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힘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더 민감해져 있고 따라서 변화의 효과도 즉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입니까? 아니면 뇌를 지키는 새로운 습관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분명히 더 건강하고 가벼운 하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뇌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아침화 햇살, 단백질, 아침 식사, 천천히 움직이는 기상법. 이 네 가지는 뇌를 살리고 하루를 맑게 여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공복 커피, 아침 담배, 짠 음식, 서둘러 뛰쳐나가는 습관. 이 네 가지는 뇌혈관을 압박하고 뇌졸중 위험을 3배까지 높이는 숨은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무심코 반복하는 길,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바꾸는 길.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희망적인 길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습관을 먼저 바꿔야 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하는 것, 커튼을 열고 햇살을 잠깐 맞는 것, 김치 한 젓가락을 줄이고 달걀 하나를 더하는 것. 이 작은 출발이 바로 뇌를 지키는 큰 걸음이 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습관을 이어왔다고 해도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면 내일의 몸은 달라집니다. 뇌혈관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경각심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한다면 뇌졸중이라는 그림자는 훨씬 멀리 물러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 건강은 좋은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먹어야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 하루 10분의 걷기만으로도 막힌 혈관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혈관의 찌꺼기를 흔들어 깨우고 새로운 혈액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10분 이상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고령층에서도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단 10분만 걸으시면 몸은 바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걸으면 혈관벽의 작은 근육들이 깨어나는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을 때 신선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던 피가 쏟아져 나가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혈관 자극 요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10분 걷기로 혈관 막힘이 과연 실제로 풀릴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일시적 혈류 증가에 불과한가 라고 묻는 연구자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수많은 장기 추적 연구에서 걷는 사람들의 혈관이 더 오래,
전부터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바로 10분 걷기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숨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혹은 시골 마을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단 1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기시면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10분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혈관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체 조직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이라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조금씩 맑아지듯 우리의 혈관도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은 짧아 보여도 매일 쌓이면 1년이면 3,650분, 6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혈관이 얼마나 더 젊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걷기의 힘, 혈관의 회복, 그리고 삶의 활력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10분의 걷기가 혈관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산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산소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힌 혈관, 굳어진 혈관은 산소를 충분히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는 피로를 호소하고 심장은 더 세게 뛰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벼운 걷기 하나가 이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를 하면 심박수가 조금씩 빨라지고 그에 따라 산소 교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피 속의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뇌와 심장, 심지어 발끝의 작은 모세혈관까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효과가 더욱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폐활량은 줄어들고 혈액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걷기라는 간단한 행동이 이 과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10분 걷기만 해도 혈액 속에 있는 산소 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강화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버스에 새 엔진을 달아주는 것처럼 산소 운반 효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걷기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잠깐 걸었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운이 나는 날 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0분이라는 짧은 걷기로 산소 공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산소 포화도가 크게 바뀌려면 최소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짧은 걷기라도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미세한 변화를 만든다. 그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낸다. 즉,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짧은 걷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숨이 차오를 때 몸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심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박동합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소 공급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근육과 혈관이 조용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산소라는 영양소는 공짜입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걸음을 떼는 순간 산소는 폭포처럼 우리 몸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폐가 크게 열리면서 산소가 피 속으로 흘러들고 혈관이 이를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나이에 이런 작은 습관이 무슨 변화를 만들겠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소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포는 여전히 산소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세포들은 다시 활짝 깨어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피곤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걸어 산소의 기적을 몸소 체험할 것인가?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LDL이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면 HDL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10분 걷기만으로도 이 HDL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학술지인 서큘레이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 그룹은 앉아만 있는 그룹보다 HDL 수치가 평균 8을 10% 더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8%의 상승만으로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수십 %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하루 10분 걷기가 곧 혈관 청소부를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DL은 단순히 기름 찌꺼기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HDL이 일종의 소방관처럼 혈관벽에 생긴 작은 염증 불씨까지 진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면 혈관은 기름때가 벗겨질 뿐 아니라 염증까지 가라앉습니다. 그 결과 혈류가 더 매끄러워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전신에 고르게 퍼져나갑니다. 물론 이 부분도 학계에서는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HDL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HDL 수치가 높아도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대사 문제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통해 HDL을 높인 경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약으로 인위적으로 수치를 올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숫자를 올리는 방법이 더 중요할까요? 현실적으로 HDL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 골목, 동네 공원, 심지어 마트 가는 길도 충분합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HDL은 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은 기름 덩어리를 회수해 간 뒤 간으로 보내고 간은 이를 처리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차가 아침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듯 HDL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혈관 속에서는 HDL이 부족해 기름 찌꺼기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단 10분 걷기를 시작하면 내일 아침 HDL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혈관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드셨음에도 여전히 LDL이 높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 10분씩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석 달 후 HDL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도 막힘이 완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놀라웠습니다. 결국 혈관을 살리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HDL 청소부를 불러내실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혈관 속을 기름으로 채워두실 건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걷기라는 간단한 행동 하나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그 시작은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이나 높은 혈압만을 떠올리시지만 진짜 배후에는 만성 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소리 없이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키며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게 쌓이고 굳어져서 결국은 막힘, 즉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10분 걷기는 이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CRP는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물질인데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치 하나가 낮아졌을 뿐인데 그 결과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걷기를 통해 생성되는 항염증성 근육 호르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나오는 일라신 이리엔느이나 마이오카인 묘키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들은 혈관벽의 염증 세포를 직접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걷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단순히 혈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화학적 신호를 통해 염증 자체를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후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 염증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짧은 걷기로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만성 염증은 생활 습관 전체와 깊은 관련이 있고 단순히 10분 걷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걷기 습관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염증 수치를 확실히 낮춘다는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즉각적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누적 효과라는 점이지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뻣뻣하고 손발이 붓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염증의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점점 심해져서 관절도 아프고
혈관도 망가지고 결국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걷기를 시작하면 그 염증의 불씨가 조용히 꺼집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무릎이 붓고 혈액 검사에서 CRP가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드셨지만 큰 차도가 없었죠. 그런데 매일 저녁 15분씩 동네 공원을 걷도록 권유했더니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부종이 줄어들고 ERP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걷기가 더 약 같아요.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혈관의 염증은 조용히 몸을 해치지만 걷기는 그 불을 진정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걷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10분 걷기로 내 혈관의 불을 꺼야지. 이런 마음으로 걸음을 내딛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방치해서 염증이 커지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작은 걸음으로 불씨를 끌 것인가? 대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손을 잡고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끈적끈적해져서 지방이 잘 달라붙고 혈압이 높으면 그 벽을 강하게 압박하여 상처를 냅니다. 결국 혈관은 망가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만으로도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걷기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걷기를 한 사람은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미국 당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식사 후 10분 걷기만으로도 E형 당뇨 환자의 혈당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당을 조절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를 하면 혈압을 낮추는 내피세포 산화질소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파이프에 윤활유를 발라주듯 혈관이 다시 말랑해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혈압계 숫자가 내려가는 것 이상으로 혈관 자체가 젊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걷기로 정말 의미 있는 혈당 혈압 변화가 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최소 30분 이상은 걸어야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짧게라도 자주 걷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하루에 10분씩 3번 걷는 방식이 30분을 한 번에 몰아서 걷는 것보다 혈당과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점은 걷기 자체가 해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질 때 억지로라도 몇 분 걸어보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는데 수치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약에만 기대지 말고
식사 후 10분씩 3번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아내분과 함께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드렸죠. 석 달 후 혈당과 혈압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약의 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가 약을 이겼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와 혈압이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10분 걷기로 맞서 보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분명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하지만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을 살리는 힘은 매일의 작은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걷기는 그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10분만 걸으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혈당을 낮추고 모레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10년 후의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식사 후 의자에 앉고, TV 앞에 앉고, 스마트폰을 보며 또 앉고, 어느새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이야말로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만큼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 sedentary lifestyle, 을 당뇨, 비만,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 속 지방이 더 잘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0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의 혈류 속도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강물이 갑자기 막혀 웅덩이가 생기듯 피가 고이면서 작은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리거나 발목이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혈액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에 한 번 격렬한 운동을 하면 상쇄되지 않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분석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에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해도 나머지 24시간을 앉아 있으면 위험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땀 흘리는 운동보다 자주 일어나 걷는 습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75세 남성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셨지만 나머지 시간은 거의 집에서 의자에 앉아 TV만 보셨습니다. 결국 다리에 혈전이 생겨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앉아있는 생활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절 2분만 걸으십시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혈류를 깨우고 막힘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가만히 쉬어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빨리 굳게 만듭니다. 진짜 휴식은 움직일 때 찾아옵니다. 혈액이 돌고 산소가 퍼지고
세포가 깨어날 때 몸은 비로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시간이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나? 지금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답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저리다면 그것은 걸으라는 신호입니다. 앉아있는 생활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작은 움직임으로 혈관을 해방시킬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막히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치킨, 크림 가득한 케이크. 이런 음식들은 잠깐은 즐겁고 배를 채워주지만 그 대가로 혈관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움직이지 않고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그 피해가 몇 배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지방들이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그대로 들러붙습니다. 심지어 단 한 끼만으로도 혈관이 일시적으로 뻣뻣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찌꺼기들이 쌓여 결국 커다란 벽이 되어버립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곧바로 10분만 걸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20% 이상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치 설거지를 마친 직후 그릇을 닦으면 기름이 잘 닦이듯 걷기는 막 먹은 지방을 태워버리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앉아 있으면 그릇에 기름이 눌어붙어 잘 닦이지 않듯 혈관 속에도 기름이 단단히 들러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심혈관 질환은 반드시 직결되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히 음식 자체보다 총 칼로리나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장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기름진 음식 플러스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라는 것을요. 즉, 음식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먹은 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분을 떠올립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은 늘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지만 나는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혈관이 70% 이상 막혀 응급시술을 받으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 함께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더 위험했던 겁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먹고 나서라도 꼭 걸어야겠군요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기름진 음식 자체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난 후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최소 10분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혈관에 눌어붙지 않고 에너지로 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삼겹살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느낌. 그때 혈관 속에서는 기름이 흘러다니며 길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10분만 걸었다면 그 답답함은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의 달콤한 순간을 위해 내 혈관의 평생을 내어주실 겁니까? 아니면 작은 습관 하나로 혈관을 지켜내실 겁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먹은 뒤 곧바로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담배가 혈관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흡연은 단순히 폐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이 지나가는 모든 혈관을 순식간에 좁게 만들고 탄력을 빼앗습니다. 하루 10분 걷기가 혈관을 열어주고 부드럽게 만든다면 단 한 개비의 담배는 그 효과를 몇 배나 되돌려 버립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운 직후 혈관은 평균 20% 이상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단 15분 안에 일어나며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혈류는 막히고 산소 공급은 줄어들며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결국 혈관은 늘 압박을 받고 손상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4배 높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 직후 혈액 속에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관을 더 강하게 조이게 만듭니다. 즉, 담배 한 개비는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몸속에서 가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 후 긴장이 풀린다는 느낌은 착각일 뿐, 실제로는 온몸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루 한두 개비 정도의 소량 흡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연구들은 입을 모읍니다. 소량이라도 흡연은 혈관 수축과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한 흡연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비쯤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안전할까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나는 하루에 한 갑은 안 피워 반 갑 정도만 피우니까 괜찮아 라고 믿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리에 심한 동맥경화가 생겨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후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담배 반 갑이 내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그 짧은 말에 담배의 잔혹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혈관을 조이는 독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열고 숨 쉬게 하지만 담배는 그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매일 10분 걷기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흡연을 계속한다면 마치 수도관을 매일 닦으면서 동시에 기름을 계속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청소의 효과는 사라지고 혈관은 점점 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제 금연해도 늦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을 시작한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단 2주만 해도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습니다. 혈관을 조이실 겁니까? 아니면 열어주실 겁니까? 하루 10분 걷기와 함께 금연을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담배를 집어들 것인가? 아니면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담배나 기름진 음식처럼 눈에 보이는 적은 피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혈관을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 상황에서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뇌졸중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 15분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즉각 줄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 스트레스의 독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는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혈관을 관찰했더니 혈관이 실제로 굳어지고 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쥐들을 매일 10분씩 움직이게 하자 혈관 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이지만 우리 몸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이 얼어붙듯 굳어버리고 움직이면 다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혈관이 망가지지만 다른 누군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위험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가 단순한 마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실제 혈관의 문제일까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 간병과 자녀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았고 가슴 두근거림과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저녁 10분씩 동네 공원을 걷자고 권유했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은 안정되었고 두통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걷는 시간이 제게는 약이자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는 피곤함, 자꾸 화가 치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이미 스트레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칼로 혈관을 베어내지만 걷기는 그 칼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스트레스를 혈관에 쌓아두었는가? 아니면 걸음을 통해 풀어주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앉아서 끙끙대는 대신 오늘 10분만 걸으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가 스트레스의 독을 흘려보내고 혈관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걷기의 힘이 단순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진짜 반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혈관은 이미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숨이 차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관상동맥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족분들도 이제는 더 나아지기 어렵겠구나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거창한 운동 말고 하루 10분만 걸어보시겠습니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집 앞 골목만이라도.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10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도 듣지 않는데. 그러나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짧아 보여도 걷는 순간 혈관은 열리고 산소가 돌고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서 조금씩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10분이 15분으로, 15분이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상승했으며 혈관 초음파에서 협착이 완화된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변화였습니다. 꾸준한 걷기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혈관가지, 즉 부순환, collateral circulation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즉, 막힌 길만 바라보던 혈액이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오래 막힌 강이 새로운 지류를 찾아 흐르는 것처럼 그의 혈관도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걷기 운동을 할 때 늘 작은 라디오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걷자. 걷기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음악과 걷기의 조합이 그의 회복을 더욱 앞당긴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혈관이 막힌 후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작은 생활습관 변화가 약이나 시술과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바로 이 환자분이 그 증거였습니다. 약도 드셨지만 약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변화를 걷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72세 한 남성이 해냈다면 나는 왜 못하겠는가?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이 보여주셨듯 단 10분 걷기라는 작은 시작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지금도 매일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손잡고 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걷기의 힘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부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늙고 굳어져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자극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 10분 걷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단 10분의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6개월 실천했을 때 혈압이 평균 50mmR 가망 낮아지고 당화혈 색소 HbA1c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약을 바꾸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즉, 작은 습관 하나가 약 한 알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이 단순히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걷기 도중 만나는 햇빛, 바람, 주변 사람들과의 인사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즉, 걷기는 약이자 명상이자 사회적 교류인 셈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걷기 같은 저강도 운동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고강도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꾸준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없는 걷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10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더 어렵고 힘든 방법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제 혈관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뒤의 혈관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숨을 내쉰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쌓여 내일은 더 가볍게, 다음 달은 더 힘차게, 내년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관은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 조용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러분이 내딛는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오늘 10분 걸었다는 작은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그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혈관을 굳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어나 혈관을 깨우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두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1분 걷기가 어떻게 혈관을 열고 산소를 퍼뜨리고 기름 찌꺼기를 청소하며 염증과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앉아있는 생활, 그리고 마음속의 스트레스까지 우리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는 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동시에 걷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그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끄고 신발을 신은 뒤 문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처음엔 5분일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귀찮고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한 날부터 혈관은 회복을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한 주부터 혈압과 혈당은 변화를 보입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되지만 꾸준히 쌓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게 땅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새싹을 내밀듯 여러분의 혈관도 조용히 회복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그냥 해보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덜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 몸이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에게는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혈관은 지금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작은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긴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달라지는 기적을 여러분은 이미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